저의 작업용 세컨 컴퓨터입니다. 지금의 작업 컴퓨터로 자리 잡기까지 온갖 실험이나 테스트를 견뎌낸 시스템이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반창고로 보수되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벤트입니다. 벌써 4년도 넘은 오래된 컴퓨터지만 아직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죠. 손가락 운동을 한다거나 생각이 많을 때 누군가와 소통을 할 때도 사용하고요. 아하, 지렸다. 또 업무가 많을 땐 이렇게 3D 영상을 감상하기도 하죠. 이 뭔 개소리야! 어쨌든 펌프에서 소음도 나기 시작했고, 아쉽지만 캐릭터 반창고의 유행도 지나서 이젠 바꿔줘야 되겠어요. 오래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은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10만원 이상 투자하지 않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만 생각하는 가성충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짜 와이파이 못 쓴다 이제. 야, 어떻게 생각하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자, 이제 다나와 페이지에서 가성비 제품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3열로 선택을 하고 최저가, 저는 최저가를 선택합니다. 3R 제품 중에 66,800원, 어마어마하게 싸네요. 디자인도 괜찮고 쿨러도 헤일로 방식이네요. 그럼 조립 방법은 요거 아쉽습니다. 요거 아쉬워요. 제가 지금 이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방식이 지금 보드와 결속을 이렇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수냉 쿨러를 교체할 때 메인보드까지 탈거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에 부착돼 있을 때는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 손에는 워터블럭을 잡고 이 나사를 고정하려고 하면 테이프를 반드시 붙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떨어집니다. 와, 이거 한동안 저 끼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3년 보증기간은 명시돼 있지만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은 내용이 전혀 없어서 조금 불안하네요. 패스. 2위 제품으로는 다크 플래시가 72,900원이고 EM택이 8만원이네요. 한 7,000원, 8,000원 차이 나는데 다크 플래시가 아무래도 공장도 있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잘 만들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어요. 쿨러는 헤일로 방식은 아니네요. 근데 워터블럭이 색깔도 그렇고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3년인데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본품이나 본품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돼 있어요. 마인드가 좋네요. 그리고 백플레이트용 나사를 보니까 이렇게 보드에 결속하는 방식이어서 엄청 조립이 편할 거예요. 제품은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용산에서 받아왔고요. 제품의 포장 상태는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깔끔합니다. 조립 방법은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간편했습니다. 자, 먼저 라디에이터와 쿨러를 이렇게 모두 장착을 해주고요. 다크 플래시의 설명서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플레이트 AMD용, 인텔용 호환이 되는데 저는 인텔이니까 인텔 부분을 보고 뒤집은 다음에 이 반달 모양의 홈이 있거든요. 이 홈과 반달 모양의 나사를 중간쯤에 놓고 맞춰주면은 웬만한 메인보드에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가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해주고요. 두 개째 나머지도 모두 고정을 해줍니다. 튼튼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쿨러에서 나온 선들을 이렇게 동봉된 선들과 연결을 해줍니다. 4핀 길이, 이 선은 전원 연결을 해주고 이 선은 메인보드와 연결을 해주면 RPM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케이스와 라디에이터도 조립을 해주고 기존의 서멀 컴파운드가 묻어있던 CPU는 깨끗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메인보드와 깨끗이 닦아낸 CPU도 결속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립해놓은 백플레이트를 이렇게 보드에 끼워 놓고 동봉되어 있는 요 동그란 핀을 꽂으면 이제는 고정이 단단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백플레이트가 빠질 리는 없는 거죠. 조립이 역시 쉬워요. 그리고 같이 준 서멀 컴파운드를 느낌 가는 대로 발라줍니다.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서멀 컴파운드를 잘못 바르거나 다시 수정하고 싶을 때 요거 아무나 가르쳐주지 않는 꿀팁입니다. 이렇게 주사기를 다시 갖다 대고 이렇게 화면을 거꾸로 돌리면 아주 감쪽같이 다시 복구가 되는 거죠. 내 일할 줄 알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루하실까봐. 어쨌든 워터블럭을 이렇게 얹어주고요. 그리고 이 스프링 달린 나사를 하나씩 조여주는데 워터블럭이 뒤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각선 순으로 조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워터펌프는 항상 풀RPM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RPM 조정이 필요 없는 3핀입니다. 그래서 구형 보드는 CPU OPT라 CPU 팬 부분에 꽂아주시면 되고, 신형 보드는 AIO 펌프라는 단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꽂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쿨러와 연결했던 RPM 조절용 단자를 메인보드와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럼 한번 켜보겠습니다. 야, 역시 워터블럭의 LED도 굉장히 밝고 디자인도 상당히 화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수스 프로그램으로 쿨러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최대 속도 1990rpm으로 스펙보다는 100rpm 정도 더 나왔어요. 워터펌프도 2700으로 풀RPM으로 항상 잘 돌아주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제품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하는 니드 포 스피드 게임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QHD에서 높은 옵션으로 돌렸는데 오버클럭된 상황에서는 61도 정도 나왔었는데 교체를 하고 나서는 59도로 2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오버클럭을 하지 않을 때는 게임할 때의 온도가 52도로 오버클럭 유저가 아니라면 정말 차고 넘치는 성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소음 테스트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스펙적으로는 다크 플래시가 더 큰데 1500rpm으로 고정을 해서 게임을 할 땐 일반 귀를 가진 저로서는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할 쿨러였기 때문에 부담없이 가성비 제품을 골랐는데 생각보다 예쁘고 이전보다 훨씬 방안도 밝아진 느낌이에요. 뿌듯한 점은 10만원 이상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도 27,1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크 플래시의 트레이서 360은 RGB가 순환 모드이거나 따로 연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컨트롤러가 있음에도 연동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은 기존에 사용하던 안테쿨러와 느낌이 비슷했기 때문에 안테쿨러는 나중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워터호스가 슬리빙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하지만 화이트 버전은 슬리빙 처리가 돼서 개선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저의 만족도는 가격면이나 조립성으로 봤을 때 별 5개 중에 4개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벤티였습니다.